네, 이제 운동과 에너지 뭐 물리 분야고 물리 분야는 계산하는 게 항상 어렵고 자 일단 정의들은 아셔야 되니까 운동에 대한 정의 아셔야 되고요. 운동은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하면 운동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에 따라 물체 위치가 변하면 운동한다라고 한다. 시간에 따라 물체 위치가 변하면 운동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위치에 관한 표현은 위치의 3요소라고 하는데 위치를 표현하려면 기준점, 방향, 거리를 정확하게 나타내 주셔야지 위치가 정확하게 표현이 됩니다. 위치에 대한 표현, 기준점, 방향, 거리. 학교를 기준점을 말했죠. 기준점으로 서쪽으로 200m 기준점 말했고 방향 말했고 거리 말했고 그렇죠? 예, 그러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위치의 정확한 표현이 안 됩니다. 예, 기준점, 방향, 거리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위치의 표현이 잘 된다. 우체국을 물어봤어. 우체국은 학교를 기준으로 한 거지. 예, 학교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100m. 우체국은 학교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100m에 떨어져 있다. 예,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기준점, 방향, 거리가 위치의 3요소다. 얘가 위치의 3요소를 말해 주셔야지 정확한 표현 됩니다. 아무튼 그렇고 자 빠르기를 비교할 때 뭐 초등학교 과정에서 다 했는데 시간이 같으면 거리가 클수록 빠른 거죠. 그쵸? 같은 시간 동안에 많이 가면 빠른 거지. 거리가 같을 때는 시간이 짧을 때 빠른 거 맞죠? 그쵸? 뭐 100m 달리기 하면은 그 시간이 적게 걸린 사람이 우승하는 거죠. 예, 시간 많이 걸린 사람이 우승하는 게 아니라 예, 뭐 당연한 거고. 자, 근데 그거에 이제 뭐 요런 경우는 이제 걸린 시간이 같아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고요. 예, 이동 거리가 같아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잖아. 근데 이동 거리 시간도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속력으로 나타내면 되는데 속력을 계산할 때는 시간분의 이동거리로 계산을 하시면 되죠. 근데 시간분의 이동거리로 계산한다라는 것은 계산할 때 다 이제 뭐 약분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1초 또는 1분 또는 1시간 동안 달린 이제 이동한 이동 거리로 표현하는 게 그게 속력이에요. 1초 동안 몇 미터 갔다. 1초 동안 뭐 1분 동안 몇 미터 갔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속력입니다. 속력. 속력을 계산하고 싶으면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면 뭐 1초 동안 몇 미터, 1분 동안 몇 미터 이렇게 속력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속력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속력은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 이렇게 줄여서 얘기해도 돼요.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 이게 속력이야.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 속력을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로 나타내는 목적은 속력에다가 사실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거리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초에 뭐 10m 가는 그런 운동이었다. 그럼 10초 동안 갔다. 그럼 1초에 10m씩 가니까 10초 동안 가면 100m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동거리 계산하는 게 쉽다. 속력을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로 나타내면 이동거리를 계산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 여기서 이제 시간으로 나타내고 싶으면 양쪽을 양변을 속력으로 나눠주시면 되잖아. 그쵸? 시간은 뭐가 돼요? 속력분의 거리가 되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m/s로 100m를 이동한다. 그러니까 10m/s의 속력으로 100m를 이동한다. 그럼 얘가 10초 시간 나오는 거지, 그쵸? 속력분의 거리 하면 시간 나오는 겁니다.
계산하는 게 이제 요 공식은 외우시긴 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변형을 해서 알 수는 있습니다. 뭐 외우면 좋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단위 환산이야, 단위 환산. 단위 환산을 단위 환산할 때 좀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에서는 대부분 미터 퍼 세크 단위로 씁니다. 예. 미터 퍼 세크 단위로 써요. 예. 1초에 몇 미터 가냐 이렇게.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뭐 킬로미터 퍼 아워 단위를 많이 쓰잖아. 자동차도 그렇고. 그래서 킬로미터 퍼 아워는 이제 1시간에 35를 간다. 35km를 간다. 이거를 이제 미터 퍼 세크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좀 연습을 해 두셔야지 잘 안 틀리니까. 1시간이 3600초야. 그 다음에 킬로미터는 미터로 바꾸려면 공을 3개를 붙입니다. 네. 쓰면 되죠, 그쵸? 네. 그래서 10m per sec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35km per hour랑 10m per sec랑 같은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도 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1초에 10m씩 가니까 3600초가 되면 1시간이잖아. 그 3600배만큼 많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600초를 가면은 위에 10m에다가 3600을 곱해 주셔야지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러면 요거는 시간 단위로 바꾸시면 되고 요거는 킬로미터 단위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단위 변환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 요거 좀 연습해 주셔야 되는 거고. 여기도 나오네. 예를 들어서 1m per sec는 몇 km per hour냐. 그러니까 3600배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건데 3600m를 3600초 동안에 달리는 건데 그러면 요거는 1시간이고요. 근데 요거는 하나 둘 셋 3.6km네. 그쵸? 그래서 요거 나누면 3.6 나오겠지. 예. 그래서 요게 3.6km per hour로 고치면 되죠. 1m per second는 3.6km per hour입니다. km per hour를 미터 per sec로 바꿀 때는 이게 1시간이 3,600초고 3.6km가 3,600m고 약분하면 되죠. 그럼 1m per second 이렇게 나오죠. 요거 서로 전환하는 거 좀 연습 좀 해야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말 하나 있었는데, 자, 평균 속력이라는 거 중요한데, 평균 속력. 예. 만약에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는 처음 속력이랑 낮은 속력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돼요. 이따가 뭐 문제 풀 때 써먹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뭐 10m per sec였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뭐 한 10초 뒤에 일정하게 증가해서 20m per sec가 되었다. 그럼 평균 속력 얼마냐? 10 더하기 20 한 다음에 2로 나누면 15잖아요. 그쵸? 그 평균 속력 15m per sec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는 이런 거 나중에 써먹을 때가 있거든요. 평균은 15m per sec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A에서 B까지 6m 이동하는데 1초. 그럼 요 사이는 평균 속력이 6m per sec예요. B에서 C까지 가는데 4m 이동하는데 4초. 그럼 요 사이는 1m per sec예요. 이해 가시죠? 그죠? 자, 근데 구간별로 한 거고, 근데 잘 봐라. A에서 C 구간에 대한 속력은 얼마냐? 평균 속력 얼마냐? 총 5초 걸렸고,
총 5초 동안에 총 10m로 갔기 때문에 평균 속력은 2m/s예요. 근데 요거를 잘 봐. 얘가 A에서 B는 6m/s, B에서 C는 1m/s니까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은 3.5m/s잖아.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A에서 C 구간의 평균 속력 구하라라고 하면 A에서 C 가는 동안에 전체 시간 있지, 전체 시간 5초, 전체 이동거리 있죠, 10m, 시간분의 이동거리를 전체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를 해서 평균 속력을 구하는 거야. 이거 두 개 더해가지고 2로 나누고 이러는 건 아니야. 이거는 좀 아셔야 되는데 이제 문제 풀면서 계속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운동의 기록. 운동을 하는 동안에 다중 섬광 사진이라는 걸 찍으면은 분석하기가 쉬워져요. 착각착각 찍는 거지. 근데 다중 섬광 사진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찍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0.1초, 0.1초 간격이야, 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많이 가는 구간이 있어. 여기가 제일 빠른 거지. 같은 시간에 조금 가. 그럼 여기 느린 거지. 얘는 어떤 거냐면 얘는 빨라지다가 느려지는 운동을 한 거야. 이해 가시죠?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하는 거리가 넓으면 빠른 거다. 근데 옛날에는 이런 걸 썼어요. 시간 기록계라고 해서. 요거는 잘 안 나오는데 요즘은. 이거 한 종 있긴 하죠, 우리. 이거 따다다닥 점을 찍는 거야. 이게 한 1초에 60번 찍어요. 60Hz 정도. 이게 점을 찍어가지고 마찬가지로 타점 사이 간격이 넓으면 빠른 건데, 근데 이게 읽을 때 이동 방향하고 점이 찍히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생기기 때문에 해석할 때 조금 고민 좀 해야 되는데, 요즘은 하여튼 사진기가 너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휴대폰으로 다 할 수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요거는 잘 안 나와요, 시간 기록계는. 예전엔 시간 기록계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냥 다중섬광 사진으로 보면 되니까. 자,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라고 써져 있고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 그래프 기울기를 아셔야 되는데, 이 기울기는 원래 수학 시간에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거든요. x 변화량이 시간이야, 시간. y 변화량이 뭐야? 이동 거리지. 근데 방금 배웠죠? 시간분의 이동 거리가 뭐예요? 속력이죠. 그래서 요 그래프에서 이동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력이야. 기울기가 속력인데 기울기가 이게 일정한 거야, 뭐 빨라지는 거야, 이게? 기울기가 일정한 거예요, 빨라지는 거예요? 일정한 거야. 기울기 일정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는 속력이 일정한 거예요. 이 문장을 잘 읽으셔야 돼.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진다 아니야. 그렇게 써있는 보기가 나와. 그러니까 일정한 속력인 거야. 일정하게 빨라진다 아니고 속력 일정한 거야. 이해 가요? 일정한 속력이고, 여기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동거리 변화가 없지. 이거는 정지인 거야, 정지. 여기 몇 미터 앞에 선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고, 요거는 지금 속력 시간 그래프야. 이거는 속력이 진짜로 어떤 거야? 속력이 진짜로 감소한 거예요, 일정하게. 이거를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속력이 일정하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 이거는 이제 Y축이 속력으로 써져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속력 일정한 거고, 여기 속력 증가하는 거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런 게 이제 가속도가 일정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는 하여튼 이거는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거고, 여기가 일정한 거고, 이건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고.
Y축에 뭐 써져 있느냐를 꼭 봐야 돼. 이동거리나 속력이냐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자, 단위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나타낸 값을 속력이라고 하고요.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눠서 속력을 계산하는 거고, 물체의 운동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에서 물체와 물체 사이의 거리는 속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얘가 거리가 결국에 시간이 똑같으니까 거리가 멀면은 이동거리가 멀면은 속력 빠른 거지. 그래서 이동거리가 멀면 속력이 빠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속력이 일정한 운동. 자, 등속 운동이 있습니다. 등속 운동. 속력이 일정한 거예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속력이 일정한 거예요. 무빙워크에 탄다던가 아니면 에스컬레이터도 이거 계속 지나가거든요. 일정하게. 근데 요즘에 뭐 에스컬레이터는 이제 사람이 진입을 해야지 작동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일반적으로는 계속 지나갑니다. 거기에 타는 거죠. 사람이 계속 가는데. 스키장 리프트도 계속 갑니다. 일정하게. 이런 애들은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이라고 합니다. 등속 운동.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 자, 등속 운동하는 물체를 다중삼각 사진으로 찍으면 시간당 같은 시간에 같은 거리를 이동하니까 간격이 어떻게 되세요? 간격이 이렇게 일정하죠. 간격이 일정하면은 등속 운동하는 물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등속 운동하는 애는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일정한 거예요. 기울기가. 그럼 등속이고, 그렇죠?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는 진짜로 속력이 일정하면 등속이고. 이해 가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속력이었는데,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는 이 기울기는 원래 가속도긴 해요. 근데 가속도는 지금 안 배우니까 나중에 하고,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는 넓이 구하라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시간 곱하기 속력 하겠지. 근데 시간 곱하기 속력은 원래 뭐야? 시간 곱하기 속력은 거리야, 거리. 그래서 밑면의 넓이가 아랫부분의 넓이가 뭐다? 이동한 거리다. 중요합니다. 이 내용으로 문제 푸는 게 있어요. 자,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등속 운동이라고 하고,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에서 물체와 물체 사이 간격은 일정하게 나타나고, 등속 운동하는 물체는 물체의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는 이동거리가 시간에 비례하는 직선 형태이고요.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는 시간축과 나란한 직선 형태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는 비례 그래프, 그쵸? 비례죠?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는 X축하고 이제 시간축과 나란하지. 등속 운동은 그렇다는 거죠. 등속 운동은. 자, 그리고 이건 이제 등 가속 운동인데, 일단 등속 운동 먼저. 자, 133쪽 좀 보고 하겠습니다. 자, X축, Y축 뭐 써져 있나 보셔야 됩니다.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고 2초 동안에 30m를
갔는데 일정하게 간 거야. 그래서 요 구간에 이 구간의 속력은 15m/s예요. 응? 왜냐하면 2초 동안의 시간분의 이동거리. 요 구간은 15m/s 맞지? 근데 2에서 5초 구간은 이동거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변화량이 없는 거예요. 30m 위치에 계속 있는 거잖아. 저기서 속력을 구하라라고 하는데 뭐 5 나누기 30 해가지고 30 나누기 5 해가지고 6m/s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니야. 여기에는 이 속력이 0인 거고요. 요 구간에서의 속력은 3초 동안에 30에서 60을 가니까 30 간 거죠? 10m/s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60을 8로 나누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이 구간별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얘가 자, 잘 봐봐. 이게 기울기가 얘가 더 가파러요. 얘보다. 맞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가파르면 속력이 빠른 거야. 이거 15m/s, 얘는 10m/s잖아. 기울기를 보고 해석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한 거는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한 거야.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한 거고. 자, 요거는 속력 시간 그래프. 속력 시간 그래프, 얘를 요걸로 이제, 얘를 얘로 다시 그린 거죠. 그러니까 2초까지는 15m/s로 일정했고, 속력이. 2에서 5초는 정지했었고, 5에서 8초는 10m/s로 일정했고, 그쵸? 그 다음에 밑면의 넓이는 이동거리이기 때문에, 요 기간 동안에 15 곱하기 2 하면 30이잖아요. 여기 나오죠. 30까지 갔다 나오죠. 그치? 여기는 이제 30에서 60이니까 30인데 3 곱하기 10 하면 30 나오죠. 이동거리 30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 등속운동 한 거고요. 얘도 등속운동이네. 넘겨볼게요. 34쪽 0.1초 간격으로 사진 찍었는데 처음에 4cm, 그 다음에 또 4cm, 그 다음에 또 4cm씩 갑니다. 근데 4cm를 0.1초 간격으로 통과한 건데 얘를 센티미터를 미터로 고치면 하나, 둘, 0.04m 0.1초 동안에 그러면은 위아래 10 곱하면 0.4m/s 0.4m/s로 다 동일한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는 일정하게 증가해야 되고 시간 속력 그래프는 일정해야 되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간 속력 그래프는 일정해야 되는 겁니다. 자유낙하 좀 나중에 하시고요. 일단은 1번부터 10번까지 할 수 있네요.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 이거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물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모두 골라라. 시간에 따라 물체 위치가 변하는 것이 운동이고 물체 빠르게 운동할수록 같은 시간 동안 이동거리 크다 맞고요. 물체가 느리게 운동할수록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길다. 이것도 맞네. 다 맞고 5번. 자, 새 학생의 속력을 부등으로 나타내라. 이건 이제 미터 퍼 분으로 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5m 퍼 분이고 요거 또 오네요. 50인가요? 아 50이구나. 50이고 50m 퍼 분이고 요거는 이제 100m 퍼 분이네. 우제가 제일 빠르네요. 우제가 제일 빠르고요. 지우와 은수는 같다. 자, 그 다음에 A에서 C 지점까지 이동하는 동안 장난감 자동차 평균 속력은 A에서 C면은
전체로 하시는 거예요. 전체로 구간별로 해가지고 뭐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지금 몇 초 걸렸냐면 6초가 걸렸고요. 6초. 이동 거리는 이제 센티미터로 써져 있는데 밑에 보기는 미터로 써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틀리기 전에 좀 고쳐야 돼. 0.6m고 이거 0.9m네요. 1.5m네. 1.5m. 그래서 나눠 보시면 이 0.25네. 0.25 그쵸? 0.25 미터 퍼 세컨드. 답은 3번.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센티미터로 써져 있기 때문에 미터로 고쳐야 되는 거 아시죠? 자, 1초 간격으로 찍었다. A의 속력은 50cm/s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잘 봐. 요 앞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를 봐야 돼. 이 뒷부분. 뒷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 1초 지나니까 여기가 있는 거야. 그쵸? 그러면 이제 25cm를 간 거예요. 근데 이건 cm/s로 되어 있네. 25cm를 1초 동안 간 거야. 그러니까 1번 일단 틀렸죠? 1번은 아니고요. A의 속력은 B 속력의 2배이다. B가 더 빨라져, 그쵸? 여기를 끄트머리 봐야 돼. 50cm 간 거기 때문에 B가 더 2배 빠른 거고, 근데 B는 4초 동안 2m만큼 이동한다고 돼 있는데 1초 동안에 0.5m를 가는 그런 애야. 그럼 4초 가면은 2m 가는 거 맞죠? 맞아요, 그쵸? 계산하시면 4초 동안 2m 가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자,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이고 물체의 속력은 증가하는 운동이다. 아니에요. 속력이 일정한 거죠.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속력이 일정한 겁니다. 0에서 1초까지 물체는 2.5m만큼 이동한다. 0에서 1초. 여기 써있는데 5m 이동했다고? 5m 이동했다고 써있고, 그 다음에 3초일 때 속력은 이렇다. 3초일 때건 뭐 1초일 때건 다 똑같기 때문에 어디서 구하든 상관없는데 아무튼 3초 동안에 자 15m 이동한 거잖아, 그쵸? 시간분의 이동 거리 5m/s 맞죠? 속력이 일정합니다. 지금 답은 3번이고요. 6번 속력 시간 그래프이다. 물체 등속 운동하는 거 맞습니다. 속력이 일정하니까.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돼 있고, 기울기는 속력과 같다. 이거 틀려요. 이거는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면은 그 기울기가 속력이랑 같은 거야. 자, 1초마다 4m씩 이동한다. 그런 거죠. 4m/s니까. 자, 이동한 거리는, 이동 거리는 시간에 비례한 거 맞고, 이거를 이제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로 만약에 고친다면,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로 고친다면,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게 되죠. 이렇게 비례하는 그런 그래프 나올 거고요. 5초 동안 20m만큼 이동하였다. 속력이 밑면의 넓이 구하면 되죠. 그렇죠? 넓이가 5, 4, 20, 20m만큼 이동하는 거 맞습니다. 답은 2번이고, 자, 이동거리 시간을 나타냈는데 얘가 일정하게 증가하네. 일정하게 증가하고요. 얘도 일정하게 증가하네. 자, 아무튼 얘는 이제 1초 동안에 총과 단위가 초겠죠. 얘 써있네요. 초라고. 얘는 A는 2m/s의 속력이고, 얘 1초 동안에 4m 가니까 4m/s 속력이야. 속력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4번처럼 돼야죠. 4번. A는 2m/s를 일정하다. B는 4m/s를 일정하다. 4번처럼 되면 되고, 8번. 자, 이런 애들은 등속 운동입니다. 속력이 일정한 겁니다. 1번이 답이네요. 등속 운동 1번. 자, 얘네도 등속 운동인데 속력 B가 기울기가 속력이기 때문에 2대1이야. 2대1. 속력 B는 2대1. 물론 계산해도 되죠. A 같은 경우에 1초 동안에 5m 가니까 5m/s. B는 2초 동안에 5m 가니까 뭐 2.5죠. 2.5m/s.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2대1이다. 비율이. 자, 10번.
자, 이걸 이제 구간 단속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예. 과속 여부를 가려내는 단속 방법이다. 이거를 구간 단속이라고 해요. 구간 단속은 요 구간에 두 지점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 4km는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얘가 통과하는 시간을 각각 재는 거야. 통과하는 시간을 잽니다. A와 B 사이가 4km일 때 어떤 자동차가 제한 속력인 80km/h로 등속 운동한다면 이 구간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몇 분이냐. 자, 얘가 1시간은 60분이죠. 60분 동안 80km 가는 거예요. 비례식으로 볼까? 60분 동안 80km로 가는 거예요. 근데 4km만 가면 돼. 4km만. 그러면은 얘가 뭐 20분의 1이잖아. 20분의 1. 맞죠? 그러면은 60에 20분의 1이면 되겠죠? 시간은? 3분 걸리겠죠. 3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3분보다 더 빨리 통과하는 애가 있으면 걔가 과속인 거야. 3분 뭐 이게 통과하는 시간을 재가지고 뭐 2분 30초다. 그러면 걔는 딱지 떼는 거예요. 과속을 한 겁니다. 그건 더 빠른 거죠. 그거 80km/h 구간을 더 빠르게 통과한 거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자, 자유낙하에 대해서 자유낙하 해보겠습니다. 방금은 등속 운동한 건데 등속 운동할 때는 사실 힘이 작용하지 않아야지 등속 운동하는 거야. 이따가 저 뒤편에 보니까 관성에 대해서 지금 써져 있는 것 같던데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아니면 합력이 0일 때 또는 합력이 0이라고 해도 되는데 합력이 0일 때는 등속 운동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우주 공간에서 뭐 보이저호가 날아가고 있는데 마찰력 같은 거 작용하지 않아요. 그럼 걔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멈추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날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속도로. 그런 거는 등속 운동하는 거고. 자, 자유낙하 운동은 중력이 작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속력이 변하는 거예요. 속력이 변한다. 다중삼각사진 찍었어요. 내가 이 간격이 점점 어떻게 돼? 이렇게 멀어지죠. 이게 빨라지고 있는 거야. 지금 빨라지고 있는 거야. 빨라지고 있는 이유가 중력이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력이 일정하게 작용하면은 왠지 속력이 일정해야 될 것 같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니야. 일정하게 빨라지는 거야. 말을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읽으셔야 되는데, 뭐 썰매 같은 거 이제 밀어줄 때, 내가 일정하게 밀어줘. 그럼 점점점 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빨라져요? 자전거 타고 있는 애를 내가 일정하게 밀어줘. 그럼 점점점 빨라져요. 일정한 게 아니고. 자, 근데 힘이 작용하기는 하는데 중력만 작용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중력만. 자유낙하는 가만히 놓아 연직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는 운동이긴 한데 이때 중력만 작용하는 거야. 중력. 자유낙하는 중력만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력이라는 게
일정한 겁니다. 일정한 중력. 중력이 일정하면 속력이 일정한 게 아니라 속력 변화량이 일정한 거예요. 헷갈리죠? 하여튼 자유낙하하면 1초 지나면 9.8m/s로 되어 있고 또 1초 지나면은 19.6이 됐는데 얼마만큼 증가해야 속력이? 9.8m/s 증가를 한 거예요. 또 1초 지나면은 19.6에서 29.4니까 또 9.8m/s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낙하할 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속력이 일정한 게 아니고. 자, 자유낙하 운동이란 중력만 작용하는 운동이고, 그러면 이제 공기 저항력 같은 게 없어야 돼요. 공기 저항력이 없는 거고요. 자유낙하하게 되면 1초마다 9.8m/s씩 증가하는 운동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근데 물체의 질량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거 중요한데 이렇게 1초마다 9.8m/s씩 운동하는 거는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 질량에 관계가 없어요. 질량이랑 이제 질량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질량과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물체가 낙하를 해요. 자유낙하를. 근데 만약에 10초 지났어. 그러면 10초 후에 속력은 98m/s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 속력을 계산할 수 있어요. 9.8m/s씩 증가하는데 시간을 초 단위로, 물론 초 단위로 곱해야 됩니다. 초 단위로 곱하면은 나중 속력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초 낙하하면 98m/s 되어 있는 거야. 그거 엄청 빠른 거예요. 1초에 98m 가는 거 엄청 빠른 거예요. 우사인 볼트보다 10배 정도 빠른 거예요. 10초 정도 낙하하면은. 왜냐면 우사인 볼트는 한 1초에 한 10m 정도 가요. 그거보다 뭐 세계 기록 세울 때는 그거보다 짧겠지만 1초에 한 10m 정도 갑니다. 그거보다 길겠네요. 달려가는 거리는. 자, 자유낙하 하는 동안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찍어 그 다음에 얘를 잘라. 이렇게 자르면 이 구간이 결국에 속력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0.1초 동안에 간 거리, 0.1초 동안에 간 거리, 0.1초 동안에 간 거리이기 때문에 구간별로 자르면 거리가 속력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빨라지는 거예요. 이게 거리가 아니라 속력을 의미합니다. 0.1초 동안 간 거리니까. 그래서 자유낙하 했을 때 점점 빨라진다. 그래프를 이걸 잘 써먹어야 됩니다. 이거 고등과정 가면 이 그래프 써먹어가지고 계산 많이 합니다. 자,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 기울기. 이 기울기를 원래 이 기울기는 원래 용어가 있어요. 가속도라는 용어가 있어. 가속도를 의미해. 근데 이제 가속도라는 말을 잘 안 쓰니까 시간당 속력 변화량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기울기는 시간당 속력 변화량이에요. 그게 가속도인데 그게 지구상에서 얼마다? 1초 동안에 9.8m/s씩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9.8이고 m/s를 세크로 또 나누기 때문에 단위가 가속도 단위가 m/s 제곱이 되는 거예요. 제곱이라는 한개가 붙었죠, 그렇죠? 자, 아무튼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 일정하고요. 그다음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하고 유식하게 이제 중력 가속도가 되는 거야. 이거는 얘는 이제 중력 가속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중력 가속도가 9.8m/s 제곱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3초 동안 낙하한 거리를
알아내라 라고 하면, 잘 봐요. 그래프가 그려져 있잖아. 밑면의 넓이가 뭐야? 이동거리야, 이동거리. 3초 동안 낙하한 거리를 계산해라 라고 하면 삼각형의 넓이 계산하면 돼요. 원래 넓이가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가 이동거리이기 때문에, 그럼 뭘 꼭 해줘야 되냐면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을 꼭 해줘야 돼. 응?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이거를. 그럼 이동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중력 가속도의 상수와 무게. 중력 가속도라는 것은 지구 표면 근처에서 자유낙하할 때 가속도를 말하는 건데, 1초당 속력 변화량이 9.8이야. 그걸 이제 중력 가속도라고 합니다. 자, 요건 좀 더 배우면 좀 더 이해가 더 쉬운 거긴 한데, 원래 힘이 F는 ma라고 하는 이제 이런 공식을 써요. 근데 이거는 왜 갑자기 F는 ma가 나오냐면, 설명하긴 해야겠네요. A가 뭐냐면 가속도야. 가속도. 생각을 좀 해봅시다. 가속도가 속도 변화량인데, 질량이 크면은 같은 힘을 줬을 때 속도 변화가 클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아요? 질량이 큰 애야. 좀 등치가 큰 애가 있어. 그런 애 달려가다가 쉽게 그 운동 상태 바꿀 수 있나? 잘 못 바꿔요. 왜냐면 얘는 가속도가 같은 힘을 줬을 때 가속도가 작거든. 속도 변화가 잘 안 되거든. 기차 같은 거 출발할 때 되게 어떻게 돼? 천천히 빨라져요. 그러니까 질량이 크면 가속도가 작아요. 속도 변화가 작아요. 그래서 질량하고는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속도 변화는 질량하고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등치가 크면 그대로 이제 속도 변화 시키기가 어려워요. 근데 가속도는 힘하고는 비례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세게 밀어줘. 그럼 속도 변화가 어떻게 되겠어? 커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엄청 중요한 식이거든요.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하고 힘에 비례한다. 이게 뉴턴 운동 2법칙인데, 뉴턴 2법칙 엄청 중요한 식인데, 가속도는 질량에는 반비례하고 힘에는 비례한다. 그런데 잘 봐라. 질량이 2배가 됐어, 어떤 애가. 근데 질량이 2배가 되잖아? 그럼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도 2배가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때요? 가속도가 똑같아. 질량이 늘어나도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2배가 되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F는 ma라는 공식은 A는 m분의 F에서 와. 요거를 변형을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양변에 m을 곱하면 되잖아, 그쵸? 그럼 F는 ma라고 하는 공식이 하나 나와.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자, 무게라는 거 정의가 뭐냐면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 그거를 무게라고 해. 근데 힘이잖아. 무게가 힘이야, 힘. 힘은 F는 ma, 질량 곱하기 a 할 건데 a가 가속도인데 지구의 중력 가속도가 9.8이에요. 그러니까 a 대신 9.8을 쓰는 거죠. 이해가? 그래서 요렇게 9.8 곱해가지고 이게 단위 환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kg에 해당하는 힘을 1kg F 또는 1kg 중이라고 쓰는데, 그게 9.8 곱하기 1이야. 질량 1이니까. 그럼 9.8 뭐라고 해야 되면 뉴턴이라 써주시면 돼요. 뉴턴. 1kg에 해당하는 힘은 9.8 뉴턴이야.
뉴턴이라는 단위를 쓴다. 근데 설명하다 보니까 이것도 다 했는데 지금 질량에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질량의 차이가 있어도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똑같은 시간에 딱 떨어져요. 똑같은 시간에. 왜냐하면 얘네들의 중력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왜 일정하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속도라고 하는 게 질량에는 반비례하고 힘에는 비례합니다. 만약에 질량이 3배가 된다. 그러면 힘도 3배가 돼. 지구가 잡아당긴 힘도. 그러니까 가속도는 일정해지는 거죠. 자, 학습 내용 체크. 공기 저항이 없을 때 공기 중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가 중력만 받아 연직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는 운동을 자유낙하라고 해요. 자유낙하 운동. 자,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는 연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거고.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은 질량에 관계없이 1초마다 9.8m/s씩 증가를 합니다. 이거를 갈릴레이가 사고 실험이라는 걸 해요. 생각으로 실험하는 건데, 갈릴레이 이전에는 전부 다 무거운 게 더 빨리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요.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해서 뭐 지금도 이제 지나가다가 물어보면 무거운 게 빨리 떨어질 것 같아, 가벼운 게 빨리 떨어질 것 같아. 그럼 무거운 게 빨리 떨어진다고 다들 그래. 지금도. 근데 갈릴레이가 이제 골똘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얘를 A랑 B를 C로 묶어가지고 떨어뜨려. 근데 만약에 B가 더 빨리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묶어가지고 떨어지다 보면은 B가 빨리 떨어지니까 A를 점점점 잡아당기겠죠. 그러니까 이 B가 먼저 떨어지니까. 그러면 A가 속력이 빨라질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묶어서 떨어뜨리면. 근데 얘네를 하나라고 보면, 그러니까 얘네를, 근데 B 입장에서는 A가 점점 어떻게 되냐면 늦게 떨어지니까 A가 B를 자꾸 운동을 방해하게 될 거야. 잠깐 다시 봐야겠다. 읽어보고 하자. 만약에 A를 연결시켜서 떨어뜨릴 때와 B를 그냥 떨어뜨릴 때 어느 것이 먼저 떨어질까? 요 그림대로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무거운 물체가 먼저 떨어진다라고 하면 B보다 A 속력이 더 느리게 증가하기 때문에 B 입장에서 보는 거네. 지금 A와 B는 C로 연결되어 있어서 얘가 늦게 떨어지니까 자꾸 얘를 B를 잡아당기니까 가설 첫 번째는 B가 먼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동시에 떨어지는데 A가 속력이 느리니까 이쪽 B를 잡아당기니까 요렇게 하면은 B가 먼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나는 A, B가 연결되어 있는 물체를 하나로 본다면 뭔 얘기냐면 가랑 나가 있는데 이 물체를 한 덩어리로 보면 누가 더 무거워요? 가가 더 무겁지. 그럼 무거운 애가 먼저 떨어지는 게 맞잖아. 그러면은 2번처럼 생각을 한다면 얘가 먼저 떨어져야겠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똑같은 일인데 실로 연결했을 때랑 얘랑 떨어뜨릴 때 생각하기에 따라서 나가 먼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가가 먼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진다라고 가정하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야.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같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제 갈릴레이는 이제 뭐 피사의 사탑 이런 데 올라가가지고 포탄을 떨어뜨리는 거지. 가벼운 애랑 무거운 애랑. 그럼 동시에 떨어졌어요.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진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틀린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해가지고 2000년 동안 넘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틀린 거죠. 자, 135쪽 요런 거 이제 자료 분석하는 게 어렵고 이제 계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을 해보면 1초 지났을 때 4.9m 위치에 있고요. 2초 지났을 때 19.6m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요 사이 간격은 얘는 4.9고 요 사이 간격은 19.6이 아니라 빼보시면 14.7이고 요 사이 간격은 24.5고 요 사이 간격은 34.3이야. 구간의 평균 속력 1초 간격으로 찍은 사진이구나. 구간의 평균 속력 여기가 4.9m/s 요거는 14.7m/s 이렇게 되죠. 근데 잘 봐요. 요 사이 간격 14.7에서 4.9 빼면은 9.8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9.8. 9.8. 이거는 증가량이거든. 증가량.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9.8m/s씩. 이거를 시간 속력 그래프로 그리면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오고, 만약에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로 하면 이렇게 포물선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중3 과정 수학을 좀 배워야 되는데 2차 함수 곡선인데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나오는 거는 속력이 일정할 때 그런 거야.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가 요렇게 나올 때는 속력이 일정할 때고, 속력이 점점점 증가할 때는 이렇게 되죠. 처음 1초 동안에 요만큼 이동했는데 그 다음 2초 동안 이만큼, 그 다음 1초 동안 이만큼, 그 다음 1초 동안 이만큼 점점점 증가하는 거죠. 속력이 빨라지니까. 이것도 이제 갈릴레이 사고 실험 중에 이제 관성에 관한 실험이고요. 갈릴레이가 이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뭐 만약에 마찰이 있으면 한 요 정도 올라가. 뭐 냉면 그릇 같은 데다가 구슬을 이렇게 놔두면 이게 한 요 정도 올라가 이렇게. 마찰 때문에. 그럼 마찰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찰이 없으면은 자,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다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바뀌면서 똑같은 높이 올라가요. 마찰이 없으면. 그러면 이래도 이러겠네. 요래도 요러겠네. 만약에 이렇게 냅두면 계속 간다라는 거야. 마찰이 없으면. 그래서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성. 물체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물체가 원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성질이다. 그래서 뭐 운동 관성, 정지 관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관성이 왜 필요하냐면 그런 설명이 등속 운동하는 경우에는 걔가 왜 계속하냐, 힘이 작용하지 않는데 원래 그런 성질이 있다라는 거야. 운동을 하는 물체는 관성을 유지하는 성질이 있는 거죠. 자, 요거 좀 해보고 140쪽 좀 풀어보겠습니다.
저 11번에 자유 낙하 운동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운동이다. 뭐 그런 거 아니고 이제 정의대로 하시는 거고요. 진공 중에서 4번이네 4번 그쵸? 예. 중력만 받아 떨어진 운동이다. 이게 자유낙하입니다. 4번이 답이고, 자 질량 500g 인 앤데 일단은 0.5kg으로 고쳐놓을게. 일단은 하여튼 걔를 0.1초 간격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중력 가속도 9.8이고 옳지 않은 거 찾아라. 공은 자유낙하 운동이 맞고요. 왜냐면 여기 공기와 마찰은 무시한다 써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5점에서 공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이거다. 이게 F는 MA로 원래 하는 건데 하여튼 9.8 곱하기 질량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질량이 500으로 하면 안 돼요. 500으로 하면 안 되고 0.5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9.8 곱하기 0.5니까 맞아요. 이게 4.9N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떨어지는 동안에 계속 4.9N의 힘을 계속 받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거고, B점에서 속력이 A점에서의 2배다라고 돼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얘는 0.2초 지났을 때의 속력이고 얘는 0.2초 지났을 때, 얘는 여기서부터 0.4초 후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2배 더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속력도 2배 되는 거 맞아요. 시점에서 공의 속력은 요렇다. 아니죠.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0.5초 후잖아. 맞네. 9.8m/s이기 때문에 2분의 1이니까 맞네요. 이거 맞고요. 공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A점에서가 B점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력은 일정한 겁니다. 일정하다. 예. 지구 근처이기 때문에 일정한 거예요. 만약에 진짜 엄청 차이가 나, 높이가. 그러면 작아질 수도 있는데 뭐 진짜 멀면 지구 중심에서의 거리를 따져야 되는데 지표면 근처이기 때문에 지금 뭐 A랑 B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중력의 크기 일정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13번에 가는 지금 공기저항이 없는 상태고요. 나는 공기저항이 있는 거죠.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틀려. 중력이 작용하죠. 근데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건 맞지만 자유낙하 운동 하는 거고 공기 중에서 낙하할 때 모습이죠. 나는 공기와 마찰 때문에 깃털이 지면에 나중에 도달하는 거고, 가에서 두 물체의 속력이 1초마다 9.8m/s씩 일정하게 증가한다. 맞죠? 자유낙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속력과 시간 그래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 2번. 자, 물체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한다. 맞아요. 사이 간격이 다 9.8입니다. 5초일 때 요렇다. 5초는 1초 지나는 거니까 또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돼? 9.8 더하면 되죠? 그게 아니네. 자, 물체의 질량을 2배로 한다라고 해서 이러진 않아요. 물체의 질량을 2배로 해도 똑같이 9.8m/s씩 증가합니다. 1번이 답이고, 자, 속력 변화 B는 질량에 관계 없어요. 그냥 1대1인 거고, 실력 강화까지 마저 하고 시죠.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해보자. 요거 해볼게요. 쉽지 않은데 일단은
갈 때는 평균 속력이 6m/s이고 올 때는 3m/s입니다. 집에서 출발하여 반환점을 돌아 다시 집까지 도착할 때 2분이 걸렸대. 2분. 영희가 자전거 타고 간 이동 거리는 몇 미터이냐?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뭐 x라고 이렇게 놔두는 거 이렇게. 그러면은 시간으로 계산하면 되잖아, 그렇죠? 갈 때는 6m/s로 x미터를 간 거야. 그러면 이게 시간이죠, 시간? 갈 때 시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올 때는 3m/s로 x를 간 거예요. 그랬더니 합쳐가지고 2분이다 이 소리죠? 그 식을 이렇게 세우면 되고 시간에 관한 식으로 세우시면 되고 양쪽에 다 6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1이고 이거 2니까 3x 되고요. 6이 12. x는 뭔가 이상하네, 그쵸? 예, 4. 저도 처음에 저 X로 넣었는데 헷갈리지 않게 시작할 때 저거 미터 세컨드를 저거 분속으로 바꾸고 그러고 분속을 바꾸면은 갈 때는 300 그 분속 360m고 올 때는 분속 180m니까 360분의 x 더하기 통분의 360분의 2x는 60분의 120 한 다음에 더해서 360분의 3x는 60분의 120인데 3이랑 360이랑 약분해서 120분의 x 되니까 그 우변에도 똑같이 분모를 120으로 해서 120분의 240 해서 계산했더니 x는 240 나와서 갈 때 올 때 거리 더해서 480 나왔어. 너무 복잡하고 잘했어요. 그러니까 단위가 안 맞아서 생기는 문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2분을 120초로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분속으로 다 고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2분을 120초로만 하면 되지.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분으로 되어 있고 초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0초로 하시면 되지. 6 곱하면 3x고 6 곱하면은 120 곱하기 6이죠. 3으로 나누면 되죠. 3으로 나누니까 240이 되죠. 그래서 왕복이기 때문에 480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얘를 초로 바꾸는 게 훨씬 쉽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속력을 나타낸 것이다. 0에서 3초 동안 속력은 일정하게 감소했다.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 거죠. 6에서 8초 동안의 평균 속력은 4m/s이다. 원래 평균 속력을 구하려면 공식이 사실 두 개 있는 건데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전체 시간분의 이동 거리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일정하게 감소하거나 일정하게 늘어날 때 있죠. 이때는 중간값을 해도 돼요.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중간에 어떤 변화가 없을 때는 평균 속력은 2m/s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6에서 8초 동안에는 평균 속력이 4m/s가 아니라 2m/s. 0에서 8초 동안의 이동 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밑면의 넓이 계산하셔야 됩니다. 요 구간은 6m 이동한 거고 삼각형이니까 요 구간은 3 곱하기 4니까 12m 이동한 거고 요 구간은 4m 이동한 거죠. 다 합치면 22m 맞네요. 근데 이거를 계산을 해 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제 4번 때문에 그런데
4번에 그러니까 대충 보면은 0이고 4니까 중간이니까 2니까 2m/s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중간 값을 선택하려면 얘가 일정하게 이렇게 늘어나거나 뭐 그래야 돼. 근데 얘는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은 첫 번째 공식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이동 거리가 22m고 근데 8초 동안에 이동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값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등속 운동하는 동안 이동 거리는 요 구간이지 요 구간 등속 운동하는 동안 이동 거리는 12m야 12m. 됐죠? 그래서 3번 그러니까 4번 구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4번 구할 때는 속력이 변화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때는 밑면의 넓이 다 계산하고 그거를 전체 시간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오른쪽 그림은 진공에서 질량이 100g인데 질량 이런 애를 0.1kg으로 고쳐 놓는 게 나아요. 이게 이제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겠지만 틀리기 전에 고쳐 놓는 거고 자, 1초 간격으로 찍은 거네. 3초인 순간 속력은 이렇다. 원래 9.8씩 증가하는 거니까 3초 지나면은 29.4m/s 되는 거 맞네요. 일단 1번 답이네 벌써. 그 다음에 중력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9.8인데 9.8 곱하기 0.1로 하셔야 돼. 킬로그램 단위로. 그래서 얘가 이제 0.98N 되는 거고 0에서 3초 동안 물체 이동 거리는 이거는 그냥 44m죠. 0에서 3초 동안은 여기 써져 있는 거 그대로 읽으시면 되죠. 44.1m. 그 다음에 0에서 1초 동안 평균 속력은 9.8이 아니고 여기 1초 동안에 4.9 같잖아요. 이게 미터네. 그럼 4.9죠. 4.9. 1초 동안 4.9 갔으니까 4.9m/s. 자, 연직 위로 중력 작용하는 거 아닙니다. 연직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이런 타점 기록계를 이용해서 지금 찍었다 이거거든요. 자, 1초에 60타점을 찍는 시간 기록계다. 잘 봐요.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이야. 전부 다 6칸 간격으로 자른 거예요. 한 타점 간격이 60분의 1초입니다. 근데 6칸이기 때문에 0.1초가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이에요. 0.1초. 이거를 7점으로 하면 안 되고 간격으로 해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간격으로. 아무튼 0.1초 동안에 이동 거리를 자른 겁니다. 속력이 일정한 거 아닙니다. 속력은 점점 어떻게 되냐?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속력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요 그래프에서는 이게 속력이 되는 거야. Y축이. 이게 시간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 타점 사이 간격 점점 넓어졌죠. 넓어졌습니다. 각각의 종이 테이프 길이는 60분의 1초 동안 물체 이동 거리가 아니라 0.1초예요. 0.1초 동안의 이동 거리를 나타낸 겁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서술형 문제 좀 같이 풀면서 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서술형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같이 해볼게요. 1초 간격으로 나타냈는데 이제 1초에 25cm씩 가네, 그쵸? 자, 그래서 1초에 25m/s씩 갑니다. 근데 지금 속력 시간 그래프야. 요 구간별로 속력이 1초에 25cm/s로 동일해요. 그러니까 속력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셔야죠, 그렇죠? 네, 뭔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하는지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변화와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물체는 등속 운동한다고 쓰시면 되죠. 왜냐하면 시간에 따라 속력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되겠네. 이동 거리 변화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있군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에 따라 이동 거리가 일정하게 늘어납니다. 일정하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림은 직선 경로를 따라 운동하는 두 물체 A와 B의 시간에 따른 속력을 나타낸 것이다. A가 출발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출발했을 때 AB가 5초 후 A, B 사이의 거리는 5초가 지나면은 A는 5구 45m를 이동했고 B는 6구 30m를 이동한 거잖아. 그래서 A, B 사이의 거리는 15m가 되겠네요. 이렇게 쓰면 되고,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이빙하는 모습이네. 낙하하는 동안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의 종류는 중력이고요. 힘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 또는 뭐 연직 아래 방향. 이거를 이 사람이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해서 힘이 이쪽 방향인 게 아니에요. 힘은 항상 연직 아래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얘가 움직임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낙하하는 동안 사람의 속력은 어떻게 변하는가? 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얘는 이렇게는 움직일 거야. 이렇게. 아무튼 그렇고 낙하하는 동안의 속력은 어떻게 되는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죠. 중력이 작용하여 일정하게 증가한다. 쓰시면 되고요. 자, 5kg의 물체 A와 질량 3kg의 물체 B가 자유낙하하는 모습이다. A와 B에 각각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구하여라. 중력의 크기는 A 같은 경우에는 9.8 곱하기 5 49N이고 B 같은 경우에는 9.8 곱하기 3 29.4네요. 29.4N 이 작용하는 거고, 질량과 속력은 관계는 속력 변화의 관계 관계 없다라는 거죠. 속력 변화는 질량에 관계 없다. 속력 변화는 질량하고 무관합니다. 다음에 A에서 C 중 속력이 가장 빠른 물체. 속력은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랑 같잖아요. 지금 기울기가 가장 가파른 애가 A죠. 뭐 설명을 써라.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가장 큰 A가 속력이 가장 빠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체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다 뭐예요? 등속 운동이다. 등속 운동. 공통적인 특징. 속력이 일정하다. 자, 그래서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는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시간에 따라 이동 거리가. 그다음에 자, 깃털과 쇠구슬이 있는데 자유낙하 시킵니다. 먼저 떨어지는 거. 근데 얘가 진공 속에서 자유낙하야. 진공 속에서. 그래서 같이 떨어진다. 자, 그래서 이유 뭐 설명 써야 되니까 진공 속에서 물체는 중력만 작용하는 자유낙하 운동을 합니다. 이 정도만 써도 되는데 때문이다. 때문이다. 쓰시면 되고요. 표는 어떤 물체를 진공 중에서 가만히 놓았을 때 1초 간격의 시간 구간마다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평균 속력은 1초 동안에 4.9m를 이동한 거니까 4.9m/s이고 이 각 구간에서 이동 거리는 친절하게 그럼 1초 동안에 14.7m 이동한 겁니다. 얘는 24.5m 이동한 거고 썼고 속력과 시간 관계를 설명하시오. 근데 이 간격이 9.8이에요. 9.8. 9.8인가? 간격이 9.8. 9.8 맞죠? 예, 9.8 맞네요. 그래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죠.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뭐 운동이다.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9.8씩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됐죠?